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3일 토요일입니다. 각 신문들이 말이죠.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 김진욱에 대해서 김진욱이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황제 호송까지 해가지고 황제 대하듯이 면담을 해가지고 자기 차로 이렇게 007 작전을 핀 게 대해서 지금 모든 신문들이 분노한 그 사실을 팩트를 갖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. 사설에도 각 신문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. 신문다운 언론다운 언론은 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. 눈 감은 언론도 있지만 말이죠. 이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7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신 제네시스 관용차로 은밀히 경기도 과천 공수처청사로 들어오게 한 것. 이거는요. 청사 출입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강력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언론에 공개된 CCTV에는 김 처장이 조사 당일 오후 3시 48분쯤 자신 관용차를 청사 인근 도로까지 보내가지고 이 지검장을 태워온 뒤에 다시 오후 5시 11분에 자기 차를 또 해당 장소로 보내가지고 거기까지 태워다주고 아주 황제 모시듯이 깍듯했다.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수사기관장이 말이죠. 공수처가 그래도 수사기관장 아닙니까? 이 지검장이 주변 시선을 피하는데 두리번 하는 모습도 CCTV에 다 잡혀 있어. 이 공수처는 이거에 대해서 보안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그거는요. 공직자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면 모두 다 보안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배워도 그걸 먼저 배웠네요. 이 공수처장이. 행안부 훈령인 청사 출입 보안 지침, 이 과천청사, 중앙청사를 갖다가 출입하는 보안 지침이 있는데 그거 어기면 큰일 나거든요. 간첩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테러리스트가 들어올지 누가 합니까 그걸. 그렇기 때문에 그 17조를 보면 말이죠.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 발급받고 아울러 1일 방문자는 19조에 근거해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방문증하고 신분증을 딱 교환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같은 훈령 제33조 사항에는 차량 출입자 차량이 싹 태워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. 동승자 포함.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, 신원 확인을 거친 후에 청사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? 정부 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방문자도 이 규정에 따르면은 위법했죠.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.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로 출입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관련 기록도 없고 가급 가장 중요한 국가 보안시설에 1시간 넘게 체류를 했다.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검찰 출신 변호사는요. 중요 보안시설에 누구 하나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규정은 있으나만 하죠. 이 법과 원칙을 사수해야 할 공수처장하고 중앙지검장이 관련 법령을 무시했다? 이 두 사람 다 문제라는 겁니다. 수사준칙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. 수사준칙 위반. 수사기관장들이 수사준칙을 위반하다니 있을 수 있습니까?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조서 한 줄도 안 남겼습니다. 형소법, 형사소송법 244조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반드시 조서를 남겨야 됩니다. 아니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 뭐 경찰이든 어디든 검찰이든 어디라도 조서가 남기고 그 조서 남기면 자기가 사인해야 됩니다. 이게 맞다 사실. 조사한 게. 그건 상식 아닙니까? 또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상호 협력하고 또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26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별도 서류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찬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공수처는 조서도 안 남기고 면담 보고서에 사유를 적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 제2첩 요구에도 전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규현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직권남용 혐의로 되면요.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그게 직권남용. 공직자에게 직권남용이라는 건 엄청 지금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 전부 이
이 저 뭡니까 직권남용으로 몰아가지고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? 저 그전 뭐 비서실장이니 뭐 심지어는 뭐 사법부 저 김명수가 복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전 그 훌륭한 그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훌륭한 판사들을 갖다 모조리 그냥 이거는 천하 역사에 못된 짓을 해도 크게 못된 짓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오욕의 역사를 마치 읽어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습니다. 오욕의 역사,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치욕의 역사를 내가 이것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순간입니다. 네,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. 광풍, 미친 바람이죠, 한국말로는. 예. 태풍이나 폭풍이나 광풍이나 해일이나 또 뭐 미풍이나 뭐 순풍이나 질풍 이 모든 바람들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. 자, 이제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니 1년도 뭐 제대로 대통령 직무 수행은 얼마나 하겠습니까? 이 정권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그 정치 지형, 무서운 정치 지형의 변화 아마 국민들은 실감할 것입니다. 네. 네,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.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국가 안보 그것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 내일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